어제가 안티션이랑 컨트렌티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복습차, 디그니티, 하우스, 여러 아스펙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제니콜님. 이제 오늘은 어버전과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인트 도머사일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요, 좀 중요해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티션도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어버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버전인지, 뭘 가지고 어버전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버전의 흉함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요, 어버전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건물과 건물주가 존재하죠. 건물주는 그 건물의 주인이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거를 최고 마스터, 뭐 이제 룰러십, 도머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비올님 어서 오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건물을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은 전기가 끊어졌어요. 대처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불이 났어요. 대처를 하지 못해요. 건물이 다 불타서 화르륵 날아가요. 근데 이제 불이 나오는 것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은 어느 정도 건물주도 이제 알 만큼의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큼 대처는 하겠지만, 그 외로 이제 자잘자잘하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건물주가 잘 나서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겠죠. 업주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 건물주가 별로다라든지 아니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여기 건물 새에 놓지 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다들 떠나고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버전은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불이익은 없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생기는 안 좋은 부분들이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되는, 그게 어버전의 흉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새로 갓 지어진 경우에는 건물주가 당장에는 잘 건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새 거니까 건물이 튼튼하고 물도 잘 나올 거고 전기도 잘 들어올 거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를 아예 안 하게 되면은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게 별자리에서 어떤 행성이 어떤 별자리의 주인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즉 바라볼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없는지, 여기서의 어버전을 나누는 가장 큰 부분은요, 아스펙트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어떤 건물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위치, 즉 자기가 다스리는 별자리를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알리샤님 어서오세요. 그 부분이 되면서 자신이 그 별자리를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 관계를 어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약간 아스펙트 같은 개념이죠. 또 아스펙트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아스펙트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버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 디그니티의 개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디그니티를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본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그래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우선은요 여기에 처녀자리죠. 처녀자리를 다스리는 거는 수성이 처녀자리를 다스려요. 근데 여기 물병 자리에 수성이 있다고 할게요. 이 수성은 자신의 별자리인 처녀 자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면요 수성은 사수 자리가 섹스타일하고 전갈 자리가 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천칭 자리가 트라인합니다. 그리고 사자 자리가 어포지션 하고요. 약간 무한대기호처럼 나왔는데 어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수성은 처녀 자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어버전입니다. 어버전. 그리고 똑같이 이제 개자리도 바라볼 수 없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다시 트라인, 황소 자리는 스퀘어, 그 다음에 양 자리는 섹스타일, 그리고 염소 자리도 어버전, 물고기 자리도 어버전. 이 어버전이라는 건요 반드시 자기가 자기 별자리를 바라보지 못한다가 어버전. 그것도 어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행성이 다른 행성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 때도 그것도 어버전 관계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금성이 있는 걸 둘 수 있겠죠. 개자리에 금성이 있어요. 금성이랑 수성은 그 어떤 아스펙트도 맺지 않죠. 그래서 금성과 수성은 서로 어버전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버전. 마찬가지로 여기 물고기 자리랑 염소 자리에 다른 행성이 있어도 똑같이 어버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버전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전이 가끔 가다가 길하게, 그러니까 이게 길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길이에요. 완전 좋은 거는 아니고요. 흉이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만드는 게 어버전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에 금성, 여기 황소 자리에 금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개 자리에 목성이 있어요. 지금 길성이 이렇게 위치한 거죠. 얘네들 상태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둘 다 좋은 위치에 들어가도록 어센던트도 지정해 줄게요. 어센던트 처녀 어센으로 할게요. ASC DSC. 그러면은 개 자리는 11하우스, 황소 자리는 9하우스죠. 네, 얘네들 위치 잘 잡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대부분 문제는 흉성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돼요. 근데 흉성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흉성이 아스펙트를 좋게 맺어주는 것도 괜찮지만 때때로는 흉성이 두 길성에게 어떠한 아스펙트도 보내지 않는, 즉 어버전일 때 그런 좋은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화성과 토성이 둘 다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화성과 토성은 4하우스에 위치하지만 요 목성과 금성에 대해서 서로 어버전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스펙트를 하지 않고요. 그와 동시에 목성과 금성은 흉성으로 인해서 손상받지 않습니다. 즉, 두 흉성에 의한 손상을 이 두 길성은 피해가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개념이 있는데 이 다음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다음 개념은 뭐냐면요. 그 비시디드라는 개념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버전이랑 지금 상관이 없어서 패스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두 흉성에 의해서 어버전되는 관계에 길성이 위치했을 때 그 길성들이 흉성에 대해서 계속 말이 빙빙 도네. 그러니까 두 길성이
흉성이랑 어버전하기 때문에 아스펙트를 맺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상대적인 이득. 이게 어버전이 가져다주는 길이고요. 반대로 어버전이 가져다주는 상대적인 흉은 어떤 행성이 두 길성과 어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두 길성이랑 아예 각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굴러 들어오던 복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남이에요. 연관이 없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흉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흉성은 어떤 행성을 괴롭히고 나쁜 일을 가져다주고, 뭐 길성은 좋은 일을 가져다주고 길사를 일으키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길흉의 개념이라면 어버전은 말 그대로 되게 상대적이죠. 그런 흉을 억제해줌으로써 생기는 길함, 그리고 그런 길함을 억제해줌으로써 생기는 흉함. 되게 미묘한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 어버전을 해소는 할 수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별자리의 룰러십을 먼저 따져요. 별자리의 디그니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룰러십, 얘는 도모사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exaltation, 그 다음에 triplicity, 그 다음이 term, 그 다음이 pace. 얘네가 디그니티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흉한 디그니티는 디트리먼트라, 데트리를 어떻게 쓰더라? 여기서 제 영어 실력이 뽀록 나는군요. 맞나? 아닌데. 하여튼 디트리먼트랑요. 부끄러워라. 디트리먼트랑 폴 이 두 개가 흉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다니. 갑자기 벙찌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룰러십을 기준으로 해서 어버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만약에 어버전 해요. 어버전 하면 그 다음에 익절테이션 룰러를 먼저 봐요. 익절테이션을 보고 익절테이션도 어버전 한다. 그러면은 조인트 도모사일 네, 조인트 도모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인트 도모사일을 또 봐요. 그래도 어버전 하면은 그 다음엔 텀 룰러를 봐요. 그래도 어버전 하면 그 다음에 트리플리시티를 봐요. 그 다음에 또 어버전 하면은 페이스 로드를 봐요. 이렇게 해서 어버전을 다 따져요. 만약에 얘네들 전부 다 어버전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티샤, 어제 말씀드렸던 엔티션과 컨트렌티션, 얘네들 관계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얘네들 관계까지 살펴서도 어버전이면 그게 진짜 어버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익절테이션, 그리고 도머사일, 뭐 룰러십, 그 다음에 뭐 텀, 트리플리시티, 페이스, 얘네들은 기본적인 디그니티 개념이니까 막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조인트 도모사일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어버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중 하나라는데, 이 조인트 도모사일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문헌에 또 나와 있다고 해서,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인트 도모사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인트 도모사일은요, 일단 익절테이션
있는 별자리는 조인트 도모사일이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익절테이션을 모든 별자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익절테이션이 있는 것들만 표기해 볼게요. 황소자리는요, 달이 익절테이션이고요. 개자리는 목성이 익절테이션이에요. 처녀자리는 수성이 익절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화성이 익절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금성이 익절테이션이고요. 양자리는 태양이 익절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요 천칭자리는 토성이 익절테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익절테이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익절테이션이 없는 별자리는 사자, 쌍둥이, 그리고 물병, 사수, 전갈, 이렇게 5개 별자리가 익절테이션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룰러십 다음에 바로 트리플리시티나 텀룰러로 빠지는데 얘네들만 좀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인트 도모사일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룰러십과 비슷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건물주가 2명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은 건물주가 없는 경우에 익절테이션이 대신 대리해서 봐주지만 얘네들은 건물주가 2명 정도다 라고 보고 한 명이 자리를 부지했을 때 그 다른 한 명을 살펴서 이제 그 사람도 마저 어버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익절테이션 겸 조인트 도모사일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가을이님. 그만큼 그 익절테이션의 권한을 높게 쳐주는 거죠. 원래 익절테이션은 그냥 단순히 익절테이션으로만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인트 도모사일에도 익절테이션이 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익절테이션이 있는 별자리들은 그냥 익절테이션이 곧 바로 조인트 도모사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에 한해서만요. 없는 별자리들은 룰러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 선정 방식이 있어요. 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섹트라이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섹트라이트는 낮과 밤을 말해요. 얘네들은 섹트의 무리의 장이에요. 얘네들은 섹트라이트예요. 네, 비월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끄는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태양은 낮의 행성들을 이끄는데요. 목성, 그리고 토성, 그리고 수성도 낮의 행성에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은 화성, 금성 이렇게 2개예요. 얘네가 섹트라이트입니다. 얘네가 섹트라이트고 얘네들은 섹트의 무리가 되는 거죠.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밤, 여기는 낮.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셔야 이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자자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자자리는 태양이죠. 그리고 같은 익절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같은 트리플리시티의 별자리, 그러니까 같은 속성의 별자리를 보게 돼요. 같은 속성의 별자리는 이렇게죠. 사수자리랑요, 요 양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룰러를 봅니다. 양자리는 화성이고 사수자리는 목성이죠. 자, 그러면은 화성과 목성 중에서 태양이랑 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섹트의 무리를 선택을 하게 돼요. 즉, 목성은 태양에 소속되어 있는 낮의 행성이므로 이 사자자리에서 조인트 도모사일은 목성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가 태양, 그리고 조인트 도모사일로 목성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수자리도 똑같아요. 사수자리도 기본적으로 목성인데 화성이랑 태양 중에서 태양이 자기랑 같은 섹트를 지니고 있으니까 목성과 태양 이렇게 됩니다. 얘가 룰러고요. 얘가 익절입니다. 그리고요. 쌍둥이를 볼게요. 쌍둥이는 수성이죠. 공기예요. 천칭자리와 물병자리를 봅니다. 근데 천칭은 금성이고
물병은 토성이죠. 토성은 수성과 같은 섹트입니다. 따라서 토성이 배정받고요. 그 다음에 물병은 마찬가지로 수성을 둡니다. 그래서 토성, 수성이에요. 전갈 남았죠. 전갈은요, 좀 의외인데, 얘가 굉장히 의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갈은 유일하게 화성 혼자밖에 다스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도 이유를 그렇게 해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걸로만 봐가지고, 그것까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갈 자리를 보면요, 개 자리에 달과 물고기 자리에 목성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이랑 같은 섹트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화성하고 달로 이렇게 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전갈 자리에서 달은 포홀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전갈 자리에서 포홀하기 때문에 조인트 도모사일로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전갈 자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따라서 요 달은 전갈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전갈 자리는 유일하게 화성 혼자서만 다스리게 됩니다. 익절테이션도 없고요, 조인트 도모사일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화성 혼자서 전담마크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갈이 센 건가요? 이렇게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갈이 잘못했죠. 네, 그러면은 룰러십은 빨간색으로 적고, 그 조인트 도모사일은 초록색, 그 다음에 익절테이션은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달, 그 다음에 금성, 수성,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그 다음에 태양. 이게 룰러십이고요. 그 다음에 익절테이션은 달, 태양, 금성, 화성, 그 다음에 없고 토성, 수성, 없고 목성.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적은 게 익절테이션이에요. 그리고 공동 룰러로 아까 들어간다 했던 조인트 도모사일은 초록색 컬러 옆에다가 적을게요. 얘는 목성, 그 다음에 얘는 토성, 얘는 다시 수성, 그 다음에 얘는 태양, 얘는 없고,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까지 되는 거죠.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 위에다가 똑같이 적어야겠네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목성, 그리고 수성, 여기에 토성, 여기에는 태양,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네, 얘네들이 이제 트리플리시티까지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간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텀룰러, 페이스 룰러 이렇게 해서 쭈루루루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여기 선에서 끝나요. 텀룰러랑 페이스 로드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이너하게 점점 떨어지는 거는 웬만해서는 잘 없거든요. 이제 실제 차트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조인트 도모사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보충으로 이제 예제를 살짝만 가볍게 해서 들어드리자면요. 천칭 어센이라고 할게요. 내가 선을 어떻게 긋는 거야 지금.
이게 천칭 어센으로 두고요. 요게 MC입니다. 그리고 이 수성이 지금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수성, 토성은 어센던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여기가 구하우스예요. 이 사람의 학업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이 네이티브가 했어요. 제 학업은 잘 될까요? 어떨까요?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혹은 아니면은 뭐 그냥 차트 리딩을 하다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기본적이라면 수성이, 아이고, 이거 지금 예제를 잘못 들었네요. 수성이 여기 있다고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지금 안티션이랑 저게 둘 다 겹쳐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어버렸군요. 수성을 어디다 갖다 박아 놓을까나. 수성을 염소수성에다가 갖다 박아 놓을게요. 염소수성? 야! 네, 됐네요. 자, 그러면은 구하우스는 잘 다스려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1차적인 해석은 당연히 쌍둥이 자리의 룰러를 먼저 보겠죠. 쌍둥이 자리 룰러는 수성입니다. 수성은 염소 자리에 있네요. 염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는 컨트렌티션도 엔티션 관계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닌가? 컨트렌티션 관계인가? 아니구나. 네, 컨트렌티션 관계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잘 안 될 겁니다. 혹은 해외랑 별로 인연이 없을 거예요. 혹은 뭐 학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중단을 따지려면요. 중단은 여기 화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야 좀 갑작스럽게 끊어진다든지 단절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학업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대요.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수성은 쌍둥이 자리랑 어버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못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성, 그러니까 즉 어센던트 로드인 금성이 이 쌍둥이 자리를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자기 관리 사안이나 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이제 위험한 지경에까지는 잘 안 이르는 거죠. 근데 뭐 금성이 여기에 짱 박혀 있다 이렇게 볼게요. 또 금성도 친절하게 어버전 한다고 하겠습니다. 금성이 어버전해요. 그것도 어센던트에 대해서 어버전해요. 그리고 구하우스에 대해서도 어버전해요. 엔티션도 컨트렌티션 관계도 아니에요. 망했어요.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글쎄요. 여기서 네이티브는 금성이 될 수 있지만 토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익절테이션과 조인트 도머사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즉 금성은 자기 자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해서 위인권, 즉 그 건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히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즉 천칭 자리의 익절테이션 로드인 토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성 다음에 조인트 도머사일로 토성이 들어가요. 따라서
지금 수성이 쌍둥이 자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토성이 쌍둥이 자리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고, 그 쌍둥이 자리는 어센던트의 익절테이션 로드로서도 같이 겸해지는 행성이고 어센던트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네이티브는 자기 관리와 함께 자기의 구하우스 사원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즉 이 금성과 이 수성이 어버전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될 것이고 구하우스 관련한 뭐 이렇게 학업이 엉망진창일 거다 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관리 잘하고 잘 꾸미고 혹은 뭐 학업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 없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이거는 제가 지금 학업으로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만 더 들게요. 이제 연애 사안 많이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번에는 처녀 어센으로 해서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가 MC 그리고 여기가 ASC라고 두고요. 1, 2, 3, 4, 5 토성이니까 일단은 어센던트 로드는 잠시만요. 여기 어버전하고 어센던트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까나 여기로 할게요. 수성은 여기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나. 화성 아니야, 토성은 여기다 짱 박아둘게요. 토성 여기다 짱 박아두고 금성을 목성이랑 금성도 둬야겠네요. 되게 복잡하네. 그냥 아예 차트를 하나 뽑아버리는 게 낫겠다. 목성 어딨니? 목성 어디다 둬야 될까? 목성 그냥 천칭자리다가 짱 박아두고요. 그 다음에 금성은 11하우스에 있다고, 아니야. 금성은 차라리 9하우스로 하자. 금성은 9하우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게요. 이게 연애 보려고 하니까, 연애 관련 지표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대방의 5하우스, 내 5하우스, 연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나타내는 7하우스, 목성. 그리고 연애 관련 지표상이 되는 금성,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수성. 이게 진짜 난리네요, 난리. 일단 다 어버전인 상태에서 조인트 도모사일이 들어가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차트를 뽑아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설명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직접 그리면서 구조를 하나 뽑아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 어디다 둘까? 이 와중에 고민. 달 어디다 둬야 하지? 점점점. 달 어디다 둘? 사수달. 네, 좋아요. 사수달 여기다가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목성 됐고, 목성 수성 볼 수 있고, 토성 볼 수 있고, 이제 화성. 이거 다 해야 돼. 미치겠다. 화성, 여기 사자에다 두겠습니다. 화성 사자에다 두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 있죠? 태양. 맞아. 태양. 태양은 지금 여기서 쓸데없으니까 태양 패스하고요. 달 있고, 금성 있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됐어요. 일단 제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약소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수성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성 상태는 양호하다 보고 디그니티도 양호하고 심지어 하우스까지 양호합니다. 좋은 상태네요, 수성은. 그리고 금성도 하우스는 9하우스지만 일단은 어센던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수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요. 이제 연애 사안을 보게 될 때요. 일단 목성을 살펴야겠죠. 상대방 배우자를 나타내는 게 일단은 지표성만 가지고 할게요. 목성이에요. 목성이랑 이제 수성이랑 일단 썸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성이랑 수성이랑 네, 썸씽이 있어요. 트라인이네요. 근데 목성이 지금 7하우스를 다스릴 수 없어요. 즉 목성은 지표성이 7하우스인 타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수성과 목성의 의미는 오히려 지금 4하우스를 지금 목성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7하우스가 아닌 4하우스 소관에서 수성과 썸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엉터리 해석이 될 수 있겠죠? 7하우스 로드가 목성이니까 수성이랑 목성이 만나고 있네? 그러면은 뭐 배우자랑 그 수성 목성 관련 시기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노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뭐로 봐야 되느냐, 물고기 자리에서 익절테이션하는 행성을 봐요. 익절테이션하는 행성은 금성입니다. 그러면은 금성은 지금 물고기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9하우스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대로 획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금성은 배우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7하우스로부터 3하우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과 관련한 부분도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금성이기 때문에 연애 지표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애 지표성이 어센던트인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본다면 네, 유감스럽게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기껏 그려놨는데 관련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충격과 공포다 정말. 네, 진짜 유감스럽네요. 그러면 아직이에요. 아직. 일단은 연애 관련 지표성을 일단 이렇다고 보고요. 상대방의 연애와 나의 연애, 나의 연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하우스 관련이에요. 이게 반드시 연애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일단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염소 자리는 토성이 다스리죠. 근데 토성이 지금 6하우스에 있어요. 그리고 물병 자리에 있죠. 이 토성은 6하우스 주관입니다. 따라서 토성은 5하우스를 다스릴 수 없고 그 익절테이션인 화성이 이제 이 염소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선정을 잘못했네요. 이런 미스. 화성 여기 지워. 화성 여기 말고요. 화성 여기로 할게요. 화성 처녀 화성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처녀 화성에서 지금 염소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화성이 지금 오하우스를 다스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신의 연애와 관련한 오하우스 주관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화성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지표성인 금성과 썸씽이 있습니다. 트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화성과 수성도 또 썸씽이 있어요. 그리고 달도 보는 거죠. 달은 지금 보면은 사수에 있어서 계자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익절테이션 로드인 목성이 대신하게 되거든요. 목성은 계자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즉 목성은 4하우스 주관과 함께 그 계자리인 11하우스 주관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성이 지금 수성과 각을 맺고 있어요. 아니, 트라인이지. 네, 수성과 각을 맺고 있어요.
근데 네, 또 유감스럽게도 금성이랑은 또 인연이 없네요. 그리고 화성이랑 목성도 서로 인연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서로 만난다기보다는 연락을 더 많이 하는 타입? 이런 게 되겠죠? 왜냐면은, 오하우스 주관사항이 서로 이제, 호라리 같은 경우에는 오하우스 주관사항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연락보다는 더 만나는 게 많은 사람이고요. 그 3하우스끼리 썸씽이 더 많으면은 연락이 더 많고 만나는 게 좀 뜨문뜨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호라리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네이탈 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만나는 횟수보다는 연락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금성이랑 수성이 서로 이제 이벤트를 이루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얘네가 어버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울로를 보게 되면요. 얘네들이 진행을 하면서, 아니야, 이 입질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면서 그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계자리가 어떻냐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자리는 목성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목성이랑 네이티브를 나타내는 수성이 또 각을 잘 맺고 있으니까, 네,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각을 맺고 있고, 어차피 목성 자체가 길성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호재죠. 좋은 소식이죠. 대신에 이제 근데 이게 드라이브 하우스 시스템이 네이탈에서도 드라이브 하우스까지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초단식으로만 가게 되면은 요 7하우스 그리고 금성 그리고 네이탈에서 요 그 수성 그리고 요 5하우스인 토성 요렇게까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이것만 보고 거의 끝내요.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네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네, 어쨌든 조인트 도머사일이랑 익절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 조금만 쉬었다가 잡담하다가 차트 띄워놓고 직접 또 이제 연습으로 해석하는 거 들어가야죠. 아니요, 연애는 잘 되기 힘들어요. 고전 문헌에서도요, 연애가 정말 매끄럽게 잘 성사되는 구조가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 좀 드시고 멘붕을 가라앉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녹화는 잠깐만 쉬고.